안녕하십니까. 강남애프터치과 김성종입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술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환자분 수술한 걸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 모델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술을 해볼게요. 자, 원래 이거는 이제 환자분 이제 얼굴에다 덮는 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자분 어때지? 이렇게 덮는 이런 식으로 덮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모델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분 해보세요 하면 환자분 입을 벌리면 쉽게 말해서 메스라 그러죠.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메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구들이 입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중에 갑자기 움직여 버리거나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움직이지 말라 그러거든요. 만약 움직일 거면 하고 소리를 내주면 제가 멈추겠다. 그러고 나서 움직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칼들이 입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게 잇몸입니다. 잇몸을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그리고 이런 기구로 잇몸을 젖힙니다. 잇몸을 이렇게 좀 이건 모형인데 실제로는 좀 더 젖히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잇몸을 이런 식으로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도 젖히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잇몸을 젖혀보면 이런 식으로 잇몸이 훅 패여 있어요. 이 부분이 정상이고 이 부분이 이건 잇몸이 정상적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잇몸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임플란트 심으면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뼈가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뼈 이식을 할 거냐는 거죠. 자, 잇몸까지 젖혔고 자, 이제 임플란트 심어 볼 거예요. 심어 볼 때 이제 드릴을 할 겁니다. 드릴. 자, 제일 처음에 이런 날카로운 드릴로 처음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이런 날카로운 기구들이 입안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잇몸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해서 드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드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 6, 7, 8.5, 10, 11.5, 13 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오스테민이라는 제품인데 우리 임플란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금니잖아요. 어금니 부위는 보통 저는 8.5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8.5를 우리 드릴 할 거예요. 딱 맞추고 홈을 맞추고 자, 드릴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큰 드릴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에다 우리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거예요. 자, 임플란트 어떻게 심느냐? 임플란트 심는 드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5.0에 8.5를 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과의 제품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까서 여기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5.0에 8.5라고 써 있죠. 이렇게 까고 자, 요거 뚜껑을 딱 따면 이제 아주 소독된 상태로 이제 임플란트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끼우고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잇몸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자,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럼 이걸로만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미세하게 약간 뭐 1mm, 뭐 0.5mm 좀 더 깊게 심냐, 얕게 심냐, 그 길이 조정은 이제 요 렌치라는 기구로 한다. 마치 볼트, 너트 조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미세하게 뭐 0.5mm 좀 더 넣을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잇몸에서 이 잇몸 연조직 살에서 한 4, 5mm 깊이 정도로 심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임플란트 심었어요. 임플란트 심었으면 자, 나사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잇몸보다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거를 끼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버 스크류라는 이제 커버 스크류를 끼우면 어떻게 되느냐? 커버 스크류 끼우면 이렇게 잇몸이 완전히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내가 입안을 봤을 때 요런 나사가 입안에 보이면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우는 거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잇몸에 덮여 있으면 이런 커버 스크류라는 걸로 이제 덮어놓은 건데 이 둘 차이는 뭐냐? 물론 의사가 판단하는 건데 보통은 임플란트 심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해. 조금 불안해. 그러면 이렇게 짧은 걸 달고 잇몸을 완전 덮어놔요. 안전하게. 근데 좀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사를 꽂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사가 나오게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힐링 어버트먼트를 꽂아 놨으면 나중에 2차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커버 스크를 꽂았으면 나중에 마취를 하고 2차 수술을 또 한 번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커버 스크류를 꽂고 오래서 해볼게요. 임플란트를 심었고 커버 스크류까지 꽂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뼈가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뼈 이식을 하고 이제 나중에 꼬맬 거예요. 자, 뼈 이식은 어떻게 하느냐? 시중에 이런 식으로 뼈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뼈 같은 경우에는 이 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종골이에요. 이종골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로 약간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뼈가. 자, 이건 이종골이에요. 돼지뼈입니다. 돼지뼈. 자, 이 뼈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해볼게요. 뼈를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편의상 손으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뼈를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 수술할 때는 피도 나고 손으로 이렇게 젖힐 수 없기 때문에 참 수술하기가 까다롭죠. 지금은 모델이니까 쉽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뼈를 다져 놓는 거예요. 이렇게 빈틈에 다져 놓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보통은 좀 더 많이 넣어요. 좀 더 넉넉하게 넣는 편이에요. 그것도 의사들마다 약간 좀 취향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혹시 나중에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넣어 놓는 편이고 이 뼈 중에서 일부는 또 녹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넘치게 넣는 편이에요. 자, 뼈를 이런 식으로 다져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를 충분히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는다. 자, 이렇게 뼈를 넣었죠. 그 뼈를 넣고 이렇게 다 이제 꼬매면 되는 건데 꼬매기 전에 이식해 놓은 뼈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막을 써요. 이식해 놓은 뼈와 이 바깥의 이 살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멤브레인 이 막으로 딱 덮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핀셋으로 이 뼈를 덮는 거예요. 자, 안쪽으로 먼저 넣고 이렇게 넣고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 이 멤브레인이 조금 길이가 애매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르기도 하죠. 길이를 좀 자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날카로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자르기도 하고요. 뭐 이것도 다 이제 의사들이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거의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잇몸을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덮어서 꼬매면 되는데, 꼬매려니까 이게 조금 뼈를 넣어놓으니까 좀 불룩해져 가지고 이게 끝까지 다 안 다치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피젯으로 잇몸을 싹 젖힌 다음에, 자, 쉽게 말해서 칼집을 내는 건데, 요 우리 메스로 이 안에 살에 칼집을 내요. 칼집을. 자, 칼집을 내면 이 살이 조금 늘어나요. 그리고 피도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뼈 이식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더 붓게 되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잇몸을 많이 젖히고 또 꼬매기 전에 칼집을 많이 내면 잇몸이 많이 부어요. 많이 붓고 뭐 멍도 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수술했는데 걔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상태가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멍든 거 붓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반드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꼬매주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으니까 이제는 이걸 꼬매줘야 살을 이제 잇몸 살을 꼬매줘야 되죠. 이걸로 이걸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실이 나오죠. 자, 이걸로 이제 꼬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옷 꼬매듯이 그럼 비슷해요. 원리는 사실 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꼬매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꼬매주는 거예요. 별 게 없죠. 이런 식으로 꼬매고 가위로 잘라주겠죠. 보통 이 길이가 좀 길게 자를 때도 있고 짧게 자를 때도 있어요. 사실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로 저희 이제 어시스턴트가 이제 잘라주는데, 길이가 좀 길면 혀에 걸려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길이가 너무 짧으면 좀 풀리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수술 결과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똑같이 꼬맵니다. 자, 이번에는 팔자로 한번 꼬매볼 거예요. 팔자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꼬매는 겁니다. 이제 좀 빨리 꼬맬게요. 자, 연속으로 꼬매기도 합니다. 연속으로. 자, 여기 이제 수술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뼈를 넣고, 안에 뭐 피도 좀 차 있겠죠. 당연히 수술했으니까. 실제로는 안에서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안에 피도 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눌러줘서 피를 좀 밖으로 빼내고, 실제로 환자분께는 이렇게 거즈를 대고 이제 꽉 물라고 하죠. 꽉 물면 이 수술 부위가 이제 꽉 압박이 되면서 피도 좀 멈추고 붓기도 좀 가라앉히는 거예요. 우리 처음보다 여기가 좀 불룩해졌죠? 좀 보이나요? 여기가? 좀 불룩해졌죠? 뼈를 넣은 거예요. 요거는 일부 좀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불룩한 게 좀 남아있어도 우리가 뼈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뼈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 해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새로운 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은 아주 임플란트 수술이 별게 없어요.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째고, 열고, 뚫고, 심고, 닫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 수술할 때 어느 위치에 구멍을 뚫을 것인가,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니까 어느 위치에 구멍을 뚫을까, 어떤 방향으로 뚫을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심어야 되나, 어떤 두께와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나, 이 상황에서는 어떤 뼈를 넣어줘야 될까, 막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잇몸살은 이게 좀 칼집을 낼까 말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식이고 경험이고 이제 테크닉인 거죠.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모델에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